여러분, 치매는 운명이 아닌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60대는 뇌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의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의 선택이 90세의 삶을 결정짓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제가 무시했던 아내의 작은 기억 상실이 결국 치매가 되어 아내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것을. 67세 김민호 씨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글입니다. 이 한 줄의 글이 의료진들의 마음을 울렸고 마침내 대규모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진들은 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의 뇌 나이가 무려 20살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이가 유전자나 환경이 아닌 60대의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3가지 핵심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 것은 물론 이미 시작된 노화까지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새로움의 법칙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는 것. 둘째는 역전의 법칙입니다. 익숙한 일을 반대로 해보는 것. 셋째는 가르침의 법칙입니다.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는 5년 만에 평균 15살이나 젊어졌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20대의 2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2의 청춘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60대의 뇌는 특별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최신 연구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지만 자극을 주는 순간부터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작의 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서툴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뇌가 활성화되고 이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서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뇌가 젊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는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이 주어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한 일을 반대로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완성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한 택시가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3세 김영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화장실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10년 전만 해도 그는 매주 등산을 다니던 건강한 60대였습니다. 북한산 정상을 오르내리던 그가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78%가 움직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겹씩 벗겨져 갑니다. 처음에는 장거리 산책이 힘들어지고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성준 교수는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없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특히 60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만드는 작은 습관이 남은 30년을 좌우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중력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뼈와 근육은 중력과 싸우면서 강해집니다. 누워만 있으면 하루에 1%씩 근육이 사라지지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영호 씨는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바로 333 법칙이었습니다. 3분 서 있기, 3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버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죠. 하지만 의자를 잡고 30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준 교수는 설명합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을 넘어 나무처럼 살살 흔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력이 20% 증가하고 균형 감각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특히 하루 9분만 실천해도 골다공증 위험이 45% 감소하고 심장병 위험은 35% 줄어듭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지만 움직이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움직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90%는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작은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잠시 일어나 3분만 서서 나무처럼 흔들려 보세요. 3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아침 5시 서울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75세 최성용 씨. 그는 중역으로 은퇴한 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정막이 두려웠죠.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고요함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돈과 건강이 모두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심리학 전문의 김민수 교수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무서운 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하는 선택들입니다. TV 소리로 채우는 시간, 의미 없는 만남으로 채우는 하루.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부르는 함정이 됩니다. 최성용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5시 베란다에서 첫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고 아침 식사 후에는 책을 읽습니다. 점심은 혼자만의 여유로운 식사를,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채우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씁니다. 변화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정막을 피하지 않기로 한 그날부터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았죠. 김민수 교수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8년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침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처음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2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죠.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3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둘째, 그 시간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웁니다. 셋째,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도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TV 소리로 채워진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2시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삶으로 이끄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84세 황영실 씨는 한 달 전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그녀의 뇌 나이가 5년 전보다 15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서 가족들 단체방에 올렸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성호 교수팀은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의 뇌는 특별한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올바른 자극을 준다면 오히려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뇌를 젊어지게 만드는 자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운동도 식단도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었습니다. 김성호 교수는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 뇌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카톡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도 수십 가지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뇌는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황영실 씨의 하루는 디지털 기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점심에는 음식 배달 앱으로 주문을, 저녁에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 하나 입력하는데도 한참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제 뇌를 살리는 운동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은 6개월 만에 평균 23%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뇌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절 AI 할머니라고 부른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별명이에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은 관계의 확장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SNS로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날씨 검색하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를 깨우는 특별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뇌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한 작은 공원에서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7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15년째 이 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5시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첫 햇살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앙노인의료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한 운동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노인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면역력은 2배로 높아지고 뇌는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마치 잘 짜여진 교향곡처럼 흐릅니다. 새벽 5시에 첫 햇살, 아침 7시에 따뜻한 식사, 오전 10시에 가벼운 산책, 정오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 오후 3시에 친구들과의 만남, 저녁 6시에 마지막 산책. 연구진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진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8년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명이 아닌 삶의 질이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았고 치매 위험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저녁 김영수 할아버지는 작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다. 점심때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공원을 걸었다. 참 행복한 하루였다. 박상민 교수는 강조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것부터가 치료입니다. 우리 몸의 시계는 햇빛으로 맞춰지고 규칙적인 식사로 안정되며 저녁 산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세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짧은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리듬이 시작됩니다. 82세 김호준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60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일도 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93%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의학과 김태연 교수는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내면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반면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십니다. 김호준 씨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본 TV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이런 게 자꾸만 떠오릅니다. 충남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10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77세 박명희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 6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김태현 교수는 덧붙입니다. 60대의 선택이 90세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어 첫 햇살을 맞이하세요. 하루에 딱 3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감사함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는 잠시 산책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단 하나의 습관이 30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이 3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90세를 위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